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애플과 테슬라 같은 경우가 각각 마이너스 3%, 7% 가까운 하락이 나왔어요. 자, 이번 주에 제가 경고를 드렸던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하나가 이제 애플과 테슬라, 이제 역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좀 더 크게 빠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전저점을 도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테슬라는 이미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 전체의 지수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빅스였어요. 자, 지금 빅스가 튀어오르면 시장 자체도 하방으로 향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 이틀 전부터 빅스가 4%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 2% 가까운 상승이 나오면서 바닥을 찍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고, 자, 그래서 이틀 전쯤에는 어느 정도 다이버전스가 생기면서 빅스는 상승을 하면서 시장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 하루 나온 뒤에 지금 어제부터 빅스와 시장이 이제 반비례로 연동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선행적으로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 VBIX였는데, VBIX는 이미 강하게 튀어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이틀 연속 거의 10% 넘게 뛰어오른 상황이에요. 자, 빅스가 오른다는 얘기는 제가 이전에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근거로서 이제 풋옵션 비율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숏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쵸? 자, 즉 인버스 베팅이 늘고 있다. 자, 인버스 베팅이 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관이든 시장도 풋옵션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장의 상승이 제한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중간 선거 결과와 이제 무관하게 저는 크게 그걸 중요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중간 선거에 어차피 투표기 때문에 될 대로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중간 선거가 발생하는 시점에 어떤 추세에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추세에 있었다? 빅스가 이제 바닥을 찍는 위치에 존재를 했었고, 실제로 다우나 S&P 500 같은 경우, 특히나 SOXX 같은 경우 반도체들도 어느 정도 단기적인 랠리를 이어오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즉 막바지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빅스가 튀어오르면서 실제로 나스닥 기준으로 어제 2.5%의 하락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예상을 해보자면, 자, 이미 지금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올랐고 이제 하방을 향하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자, 그렇다면 대형주 가치주인 다우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 기술주 역시도 당연히 이미 못 오른 거를 반영해서라도 혼자 랠리를 이어간다기보다는 더 성장주 쪽이 먼저 강하게 무너져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제 보더라도 다우는 하락을 하지 않았지만 나스닥과 기술주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2.5%로 가장 큰 낙폭을 보였어요. 즉 지금은 기술주들이 무너져 내리는 시기이고 대체제인 채권금리도 엄청나게 수익률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선제적으로 기술주가 먼저 영향을 받는 그러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하락에서 중요한 점은 어떤 것이냐? 바로 나스닥 만선이 지켜지는지를 꼭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요. 자, 나스닥 만선은 지금 두 번이나 방어를 해냈던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자, 이전에도 한번 막아냈었죠. 근데 이번에 만약에 만선을 또 도전을 한다고 한다면 과연 이 부분을 지킬 수 있는지를 우리가 유의 깊게 보면서 비중을 늘릴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 주식을 모아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나스닥이 만선이 돌파가 되는 시점에서는 모아가는 거를 중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저점을 잡으시려고 계속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자, 이전에 계속 먹혔던 이 만선의 하단이 어느 정도 이번에 3일 만에 상승으로 또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비중을 늘리시기보다는 조금 더 시장을 지켜보시면서 저점이 잡히는 모습을 기다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인사이트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적으로도 자, 보시는 것처럼 중국도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왔다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유럽 역시도 10월 초부터 거의 한 달 넘게 지금 강한 랠리를 이어온 뒤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코스피와 코스닥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10월 초부터 유럽과 동일하게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머징 국가들로 돈이 지금 환율이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흘러나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자금 유출의 압박이 떨어지면서 지금 이머징 국가를 중심으로 유럽과 한국 그리고 중국에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승이 계속될 일은 없겠죠. 어느 정도 상승이 지금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은 미국이 오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진 않아요. 지금 시장은 이머징이 빠지면 미국도 빠지고, 미국이 빠지면 또 이머징은 반대로 환율 혜택을 봐서 지금처럼 디커플링이 발생을 하고, 지금 약간 혼돈의 장이기 때문에 너무 단순한 셈법보다는 조금 조심하시면서 투자를 하실 때가 됐다. 그래서 오히려 다음 랠리 역시도 지금 미국은 어느 정도 저점을 더 잡는 모습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자, 왜냐면 기본적으로 실적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환율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높은 환율은 결국 미국 내 수출 기업의, 글로벌 기업의 수익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엄청난 돈풀기가 시작이 되면서 전체 미국의 모든 기업들이 좋은 수익성을 보여왔지만, 자, 이제 금리가 4에서 5%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전 같은 수익률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번 4분기든 그리고 다음 1분기든 이제는 실적으로 인한 하락이 시작될 높은 징후들이 보인다. 자,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반대로 지금 이제 한국이나 이머징 국가들은 강달러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오히려 수출 측면에서 조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만 끝나더라도 수출 측면에서 좋은 수익률을 보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율에 어느 정도 안정화가 생기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기업의 실적이다. 자, 이제는 실적 장세가 나올 수가 있고, 그 부분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는 지금 현재 미국이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주요 성장주들도 타격을 1년 내내 혹은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빅스나 어느 정도 시장의 추세가 하방으로 향하는 모습이 나와 있을 때는 과감하게 투자하시기보다는 조금 몸을 사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직 목이 좋지가 않아서 긴 영상을 좀 찍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은 조금 만선을 지키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 특히 개별적인 기업을 보고 계시다면 실적에는 이제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서 장기 투자를 하실지 아니면 뭐 좀 더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노려보실지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하시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